요즘은 국밥 맛이 왜 이래? 어제는 싱겁더니 오늘은 짜고 간을 잘 맞춰야지. 저기 거지 노인이 공짜 밥 먹은 지 2년이라고요. 사장님, 배려가 계속되면 별리인 줄 알아요.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2년 동안 매일 식당에 찾아와 한 번도 고맙다는 말 없이 인사조차 없이 불평만 늘어놓으며 공짜로 밥을 얻어먹는 노숙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만두까지 집어들고 떠나는 노숙자에게 매일 밥과 만두를 챙겨주는 사장님.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노인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과연 노인에게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아마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은 길거리에서 마주치는 낯선 사람들을 조금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되실 겁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이야기를 전하는 힘이 됩니다. 그럼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 변두리 한 골목 안쪽 낡은 간판 하나가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순잔의 순대국. 화려하지도 크지도 않은 식당. 하지만 이 동네 사람들은 압니다. 여기 순대국 맛 하나만큼은 서울에서 5손가락 안에 든다는 걸. 오후 2시 점심 손님들이 빠져나가고 식당 안이 잠시 조용해질 무렵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습관처럼 순대국 냄비에 불을 한 번 더 줄이며 시계를 힐끗 쳐다봤습니다. 또 올 시간이네. 그때였습니다. 띠리리링. 문이 열리는 소리와 함께 헐렁한 점퍼에 해진 운동화를 신은 노인 하나가 들어섰습니다. 수염은 듬성듬성 나 있었고 옷깃에는 때가 묻어 있었습니다.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노인은 인사도 없이 말 없이 구석 자리로 걸어가 털썩 앉았습니다. 눈도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주문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서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순자 씨는 아무 말 없이 순대국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오는 뜨끈한 국이었죠. 노인은 그릇을 끌어당기더니 마치 며칠을 굶은 사람처럼 국물을 들이켜듯 허겁지겁 먹어치웠습니다. 주변 손님들이 힐끔힐끔 쳐다봤습니다. 먹는 모습이 너무 급했기 때문입니다. 5분도 채 안 돼서 그릇은 바닥을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그릇을 밀어내며 중얼거렸습니다. 아이고, 국물이 짜네. 불평이었습니다. 공짜로 먹으면서 하는 첫마디가 불평이었습니다. 주변 손님 하나가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저 양반 또 저러네. 순자 씨는 못 들은 척 했습니다. 노인은 일어서면서 순자 쪽을 쳐다봤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순자는 미리 준비해둔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안에는 만두가 들어 있었습니다. 노인은 봉지를 낚아채듯 받아들고는 뒤돌아보지도 않은 채 문을 나섰습니다. 고맙다는 말도 인사도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싸해졌습니다. 사장님, 솔직히 이해 안 돼요. 한 손님이 작게 말했습니다. 저렇게 예의 없는 사람한테 왜 매일 공짜로 줘요? 식당 이모가 설거지를 하며 거들었습니다. 2년이에요, 2년. 하루도 안 빠지고 매일 이 시간에 와서 순대국 먹고 만두까지 덥석 챙겨간다니까요. 한 번도 돈 낸 적 없어요. 한 번도. 손님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배려가 계속되면요, 사람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괜히 설명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릴 적부터 사는 게 힘들면 고개부터 숙여야 했던 날들을
너무 오래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장님, 저 사람 진짜 뻔뻔하지 않아요? 식당 이모가 그릇을 치우며 작게 말했습니다. 2년이에요, 2년. 단 한 푼도 안 내고 고맙다는 말 한마디 없이 불평만 늘어놓고 가는데 순자 씨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요, 사장님. 저 사람 오늘도 국물이 짜다고 했잖아요. 공짜로 먹으면서 불평을 해요, 불평을. 맞는 말이었습니다. 노인은 매일 와서 매일 뭔가 한마디씩 불평을 했습니다. 오늘은 순대가 질기네, 김치가 시원하지 않네, 만두 속이 적네. 한 번도, 단 한 번도 맛있다거나 고맙다는 말을 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저 무표정하게 받아먹고 불평 한마디 남기고 만두 봉지 들고 나가는 게 전부였습니다. 손님들도 하나둘 수군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저 어르신 요즘 매일 오시네, 돈도 안 내고. 좀 그렇긴 하다. 저렇게 해서 밥 얻어먹는 사람 처음 본다. 어느 날은 한 단골 손님이 대놓고 말했습니다. 사장님, 저런 사람한테 계속 주면 안 됩니다. 버릇이 나빠지는 거예요. 베풀면 감사할 줄 알아야죠. 저 사람은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요. 순자 씨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정이 있겠죠. 사정이요? 손님이 코웃음을 쳤습니다. 배려가 계속되면요, 사람은 그게 권리인 줄 안다니까요. 그 말이 가슴에 꽂혔습니다. 정말 그럴까? 노인은 정말 이걸 당연하게 생각하는 걸까? 어느 날 순자는 노인의 뒷모습을 유심히 봤습니다. 만두 든 비닐봉지를 들고 나가는 뒷모습. 등이 굽어 있었습니다. 걸음걸이는 느렸습니다. 어딘가 힘들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돌아서서 인사하지는 않았습니다.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저 사람은 대체 어떻게 사는 걸까? 집은 어디 있을까? 가족은 있을까? 하지만 물어볼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말을 걸면 피했고 눈을 마주치려 하지도 않았으니까요. 석 달째 접어들 무렵 식당 이모가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사장님, 제가 오늘은 안 드릴래요. 저 사람 너무 무례해요. 순자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괜찮긴요. 어제도 물이 차다고 했잖아요. 사장님이 직접 끓인 국에다 대고요. 순자는 말없이 순대국을 냄비에 담았습니다. 노인이 들어올 시간이 됐으니까요. 띠리리링. 문이 열렸습니다. 노인이었습니다. 같은 자리에 앉았습니다. 순자는 평소처럼 순대국을 내줬습니다. 노인은 평소처럼 급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한마디 했습니다. 파가 너무 많이 들어갔네. 식당 이모가 헛웃음을 쳤습니다. 순자는 비닐봉지를 건넸습니다. 노인은 받아들고 나갔습니다. 뒤도 돌아보지 않고. 순자 씨에게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12살 때였습니다. 당시 순자네 집은 가난했습니다. 어머니는 순자가 6살 때 집을 떠났습니다. 이유는 몰랐습니다. 아버지는 아무 설명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집에는 아버지와 딸 둘뿐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말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벽이면 공사장으로 나가고 해질 무렵에야 돌아왔습니다. 작업복에서는 늘 시멘트 냄새가 났고 손은 굳은 살로 딱딱했습니다. 밥. 그게 아버지가 하루에 하는 가장 긴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밥을 차려냈고 아버지는 말없이 먹었습니다. 대화는 없었습니다. 오늘 학교에서 뭐 했니? 친구들이랑 재미있었니?
그런 질문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순자는 아버지가 무서웠습니다. 아니, 정확히 말하면 다가가기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집에는 늘 먹을 게 있었다는 겁니다. 냉장고는 낡았지만 안에는 반찬이 가득했습니다. 김치, 된장찌개, 계란찜. 아버지가 해놓은 거였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밥은 굶기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가끔, 아주 가끔 만두 한 봉지를 사오셨습니다. 오늘은 이거 먹자. 그날만큼은 아버지도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만두를 앞에 두고 둘은 말없이 먹었습니다. 아버지는 항상 만두 한두 개를 남겨 슬쩍 순자 앞으로 밀어놓았습니다. 그때 순자는 알았습니다. 아버지가 사랑을 말로 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걸. 고등학교를 졸업하던 해 순자는 서울로 올라왔습니다. 아버지, 나 돈 벌게요. 서울 가서 일 배우고 올게요. 아버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그래. 편지 자주 쓸게요. 응. 그게 마지막 대화였습니다. 서울 생활은 쉽지 않았습니다. 식당에서 설거지부터 시작했고, 밤에는 편의점 알바를 뛰었습니다. 돈을 벌어 아버지께 보내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일이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는 자주 내려가지 못했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웃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순자야, 아버지가 쓰러지셨어.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버지는 이미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산소호흡기가 연결돼 있었고 모니터에서는 심박수가 불규칙하게 깜빡였습니다. 아버지. 순자는 아버지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고 여전히 따뜻했습니다. 아버지, 나왔어요. 순자 왔어요. 아버지의 눈이 천천히 떠졌습니다. 초점 없는 눈빛이었지만 순자를 알아보는 것 같았습니다.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미안해요, 아버지. 자주 못 와서 효도도 못 해드리고.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아버지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습니다. 괜찮다는 듯이. 그날 밤 아버지는 아무 말도 남기지 않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장례식이 끝난 뒤 순자는 집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낡은 책상 서랍을 열었을 때 봉투 하나가 나왔습니다. 구겨진 지폐 몇 장과 짧은 메모. 순자 대학 보내려고 모은 돈이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말은 하지 않았지만 평생을 딸을 위해 살았던 거였습니다. 사랑한다고 말하지 않았지만 사랑으로만 살다 간 사람. 순자는 그날 마음속으로 하나를 정했습니다. 말 못하는 사람, 고맙다 못하는 사람, 불편한 사람일수록 먼저 외면하지 말자. 그래서였습니다. 인사도 하지 않고 불평만 늘어놓는 그 노인이 자꾸만 아버지와 겹쳐 보였던 건. 하지만 세상은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순자 씨에게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올해 34. 착한 아이였습니다. 말썽 한 번 부린 적 없이 자랐고 대학도 장학금으로 졸업했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습니다. 어느 날 회사에서 갑자기 쓰러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순자는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중환자실. 의사는 침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뇌출혈입니다. 의식이 돌아올지 장담할 수 없습니다. 순자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식이 안 돌아온다고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만
지금은 지켜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아들은 의식 없는 상태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한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눈을 뜨지 못했습니다. 병원비는 매달 쌓여갔습니다. 입원비, 치료비, 간병비. 한 달에 400만 원. 식당 수입으로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순자는 밤마다 장부를 들여다봤습니다. 어떻게든 돈을 마련해야 했습니다. 아들이 깨어날 때까지 아무리 오래 걸려도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설상가상으로 건물주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장님, 다음 달부터 월세 인상입니다. 얼마나요? 지금 150만 원이시죠? 200만 원으로 올립니다. 그건 너무 갑작스러운데요. 안 되시면 다른 분께 내드려야죠. 요즘 이 자리 원하는 사람 많습니다. 순자는 수화기를 쥔 채 한참을 말하지 못했습니다. 월세 50만 원 인상. 그 돈이면 아들 약값 한 달치였습니다. 생각 좀 해보겠습니다. 다음 주까지 답 주세요.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순자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가게를 닫으면 아들 병원비는 끝이었습니다. 하지만 월세를 올려받으면 남는 게 거의 없었습니다. 어느 쪽을 선택해도 막막했습니다. 그 다음 날도 오후 2시, 노인은 변함없이 왔습니다. 순자는 순대국을 내주며 잠시 망설였습니다. 이제 언제까지 이렇게 줄 수 있을까? 노인이 국을 한 숟갈 뜨다 말고 순자를 쳐다봤습니다. 요즘 얼굴이 안 좋네. 처음 듣는 말이었습니다. 순자는 깜짝 놀랐습니다. 3개월 동안 한 번도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었으니까요. 괜찮습니다. 사람이 밥맛이 없으면 집안에 일 있는 거야. 노인의 목소리는 낮고 무거웠습니다. 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괜히 눈물이 날 것 같아서. 노인은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국을 마저 먹고 평소보다 조금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멈춰 서더니 뒤돌아보지 않고 말했습니다. 고맙소. 작은 목소리였지만 분명히 들렸습니다. 순자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2년 만에 처음 들은 고맙다는 말이었습니다. 며칠 뒤 식당 문 앞에 내용 증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명도 통보. 건물주가 보낸 거였습니다. 한 달 안에 나가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순자는 종이를 떼어들고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결국 이렇게 끝나는구나. 그날 이후 노인은 오지 않았습니다. 하루,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순자는 괜히 노인의 자리를 닦아뒀습니다. 괜히 만두를 더 쪘다가 팔리지 않아 버렸습니다. 왜 이렇게 신경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일주일쯤 지난 어느 날 정장을 입은 사람 2명이 식당에 들어섰습니다. 순자 사장님 맞으시죠? 한 사람이 공손하게 물었습니다. 순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그런데요. 저는 이 건물주 아들입니다. 순자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명도 독촉하러 온 건가? 하지만 남자의 표정은 달랐습니다. 진지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여기 다니셨다고 들었습니다. 순자의 손에서 행주가 떨어졌습니다. 네, 아버지요? 건물주 아들은 천천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버지께서 3년 전 치매 초기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순자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으셨는데 점점 기억을 잃어가셨고 2년 전 어느 날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희가 미처 찾지 못했습니다. 경찰에도 신고했지만 아버지는 돌아오지 않으셨죠. 남자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전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순자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병원에서 아버지 소지품을 정리하던 중 낡은 수첩을 발견했습니다. 남자는 수첩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낡고 구겨진 수첩. 여기 이 주소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첩을 펼쳤습니다. 순잔의 순대국 매일 오후 2시. 그 아래 작은 글씨로 밥 먹는 곳. 잊지 말 것. 순자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남자의 말에 순자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치매 때문에 가족도 잊으셨지만 이곳만은 기억하셨던 것 같습니다. 사장님께서 2년 동안 아버지께 밥을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남자는 깊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순자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남자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장님,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네. 명도 통보, 월세 인상 모두 취소하겠습니다. 순자는 눈을 크게 떴습니다. 아니요.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남자는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 건물 사장님 명의로 넘기겠습니다. 네. 순자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아버지가 남기신 유언이 있습니다. 남자는 봉투 안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떨리는 손글씨로 쓰여진 짧은 메모. 2년치 밥값이다. 순자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아버지는 평생 부동산으로 돈을 버셨습니다. 이 건물도 그중 하나였죠. 하지만 치매에 걸리시고 가족도 잊으시고 모든 걸 잃으셨습니다. 그런데도 사장님께서는 아버지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남자는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아버지 수첩에 이런 메모도 있었습니다.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이 집 주인 착한 사람. 만두도 준다. 고맙다. 내일도 가야지. 순자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노인은 모든 걸 잊었어도 이 식당만은 기억했던 겁니다. 따뜻한 밥 한 끼를 주던 그 마음만은 잊지 않았던 겁니다. 사장님, 이건 아버지의 마지막 뜻입니다. 받아주십시오. 남자는 깊게 허리를 숙였습니다. 순자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지났습니다. 순잔의 순대국은 여전히 영업 중입니다. 건물은 순자 씨 명의가 됐고 월세 걱정은 사라졌습니다. 아들의 치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직 눈을 뜨지는 못했지만 의사는 희망을 잃지 말라고 했습니다. 순자 씨는 오늘도 오후 2시에 만두를 찝니다. 식당 구석, 노인이 앉아있던 자리는 다른 손님들로 채워집니다. 어느 날은 지팡이를 짚은 할머니 하나가 들어왔습니다. 저기 혹시 말을 잇지 못하는 할머니에게 순자는 묻지도 않고 순대국 한 그릇을 내왔습니다. 할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먹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순자는 만두 봉지도 건넸습니다. 또 어느 날은 학교 끝나고 배고파 보이는 아이 둘이 들어왔습니다. 아줌마 여기 순대국 얼마예요? 주머니를 뒤적이는 아이들. 동전 몇 개가 전부였습니다. 오늘은 서비스야. 앉아.
순자는 순대국 2그릇을 푸짐하게 담아냈습니다. 와, 진짜요? 많이 먹어. 아이들은 허겁지겁 먹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순자는 생각했습니다. 아, 이게 그 노인이 내게 준 진짜 선물이구나. 건물이 아니라 베풀 수 있는 여유. 그게 진짜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순자네 순대국에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저기 가면 배고프면 밥 준대. 사장님이 진짜 착하시대. 식당 이모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사장님, 이러다 손해보는 거 아니에요? 순자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손해가 아니에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분이요? 네. 사람은요,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면 안 된다고. 그리고 베풀 수 있을 때 베풀라고. 식당 이모도 이제는 이해했습니다. 요즘은 이모도 어려워 보이는 손님이 오면 조용히 반찬을 더 챙겨줍니다. 오후 2시, 오늘도 그 자리에는 누군가 앉아 있습니다. 어제는 노숙자였고 오늘은 홀로 사는 할아버지입니다. 순자는 묻지 않고 순대국을 내줍니다. 김이 모락모락 올라옵니다. 그 김 속에는 돌아가신 노인의 마지막 감사가, 그리고 순자의 아버지가 가르쳐준 사랑이 함께 담겨 있습니다. 세상은 차갑지만 사람은 따뜻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은 한 사람에게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진다는 것을 순자 씨는 오늘도 믿고 있습니다. 2년치 밥값, 그것은 단순히 돈의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인생 전체를 걸고 갚아낸 감사였습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따뜻함이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고 그 밝음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전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연결의 시작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또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